이제 제가 만든 잼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잼을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든 잼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 스마트폰에서 일단 볼게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잼을 가면 여기 네 잼이 있잖아요. 그 네 잼이 여러 가지가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썸네일 자동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슬라이드 디자인 그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명언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전래동화 이야기 그다음에 뭐 글쓰기 작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카시 생성 같은 경우 이제 사진을 넣게 되면 사진을 분석을 해서 시를 써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 하나 해보면 요걸 넣게 되면 여기다가 사진을 언제 업로드 하잖아요. 사진을 업로드 하게 되면 요 사진을 분석을 해서 얘가 시를 써줘요. 그럼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전송 누르면 요 사진을 분석한 상태로 바로 시를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공해주는 시는 시박연이 스티커 이미지에서 포착한 찰나의 영감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트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총 9줄의 시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설명까지 요렇게 해주는 요런 것들 사진만 올려서 엔터만 치면 바로 그냥 시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 만약에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다시 시를 써달라고 엔터를 치면 그럼 얘가 이제 시를 또 분석을 하겠죠. 예. 아 지금 이제 또 섰다. 얘가 지금 또 여기 서버렸어요. 다시 여기 해서 새로운 창으로 가볼게요. 지금 스마트폰이 유선으로 연결했는데도 지금 얘가 다시 해볼게요. 듣고 엔터를 딱 누르면 또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시를 써주겠죠. 내 잼에 아무것도 없네. 그죠? 현재 아무것도 없죠. 제가 만든 거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만드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멈춰 있긴 한데 지금 잠깐 요거 스마트폰을 일단 빠져나올게요. 지금 PC에서 볼 수 있게끔 해드리면 이 잼을 만들 때 요 화면 다 닫고 이제 요 창에서 여기 잼 스마트폰으로 가야지. 현재 다들 스마트폰이라 지금 스마트폰 보여드리는 게 난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접속해 볼게요. 사진 얘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내 잼이잖아요. 내 잼에 들어오시면 여기서는 현재 여러분들은 이게 없을 거예요. 그죠? 내 잼에 오면 없는데 요건 있죠. 내 여기에서 아까 들어갔던 것처럼 요걸 누르면 요런 창이 뜹니다. 요게 여기 이제 PC 화면이에요. 이 PC 화면 요 PC 화면인데 이제 여기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나서 이제 지침을 만드는 방법을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름이 있어요. 이 잼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설명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이름과 여기 요청사항입니다. 요청사항. 요청사항인데 얘가 이제 또 똑똑한 게 뭐냐면 이 요청사항이 여기 여기다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얘를 써도 되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주제를 입력하면 초등학생에게 알려주는 역사 이야기 잼이야.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제 그거죠. 너는 초등학생 역사 전문가를 할게요. 역사 전문가야.
여기다가 이제 그 한국사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 이렇게 페르소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주제 키워드를 입력하면 초등학생이 알려주는 역사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줘. 요렇게까지만 써도 돼요. 요렇게까지만 써도 이제 뭐가 있냐면 요게 이제 여기에 드는 게 요청 사항인데 이 요청 사항이 너는 이 잼에다가 페르소나를 주고 간단하게 사용자가 주제를 입력하면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초등학생에게 알려주는 역사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화책 이야기로 써달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얘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쓰는 글을 이제 나는 말을 쓰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 잼은 여기 마술봉이 있어요. 마술봉. 요걸 딱 클릭하기는 동시에 이 잼 지침을 쫙 만들어 줍니다. 자동으로. 자, 요걸 딱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렇게까지만 썼는데 역사 전문가라고 했고 사용자가 주제를 입력하면 초등학생에게 알려주는 역사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마술봉을 딱 클릭하는 동시에 얘가 쩌르륵 뭘 만들어줘요. 이 지침을 이제 이 잼에 맞는 지침을 쫙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쭉 여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이야기를 쭉 보시면 여기서 여기 이야기 보면 쭉 올라가 보면 기가 막히게 써줬어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복잡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역사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사용자가 주제를 입력하면 해당 주제의 역사적 배경, 주요 인물, 사건의 전개 과정을 포함한 자세한 이야기를 제공해준대요. 그 다음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 다음 이야기책을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야기책,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 책으로 해주고 행동 지침과 규칙도 알려줍니다. 초기 접근은 사용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신이 역사 전문가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적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물어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전개해주고 요렇게 얘가 아예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적 이야기를 풀어주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 여기다가 이제 PDF 파일로 추가를 해도 돼요. 플러스. 근데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렇게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목을 넣어줘야 되죠. 제목. 여기다가 제목에다가 잼의 이름을 넣어주라고 하잖아요. 잼의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여기다 넣게 되면 잼의 이름은 역사 전문 스토리. 역사 전문 스토리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 딱 누르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 저장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아이고 나와버렸네. 그러면 역사 저장 전문 스토리라고 해줬고 지금 새 채팅창이 열린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저장 누르면 이렇게 새 채팅창이 눌러지고 이렇게 나왔죠. 네.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나왔고 아까 미리 보기 화면을 해보려고 했는데 미리 보기 화면을 지금 나와버렸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역사 전문 스토리를 써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채팅창에다가 주제만 입력하면 얘가 써준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써주는 거죠. 세종대왕 써볼게요. 세종대왕. 그 세종대왕 딱 쓰고 엔터만 누르는 거예요. 이제 키워드를 넣어줬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세종대왕의 이 역사 이야기를 얘가 쭉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쫙. 네. 이렇게까지 쭉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역사 동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나만의 잼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잼을 아까 그 요청사항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얘한테 주고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잼에다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영어 공부 스타일대로 어떤 단어를 넣게 되면 문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수고를 만들어준다든지 어떤 문법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잼이 키워드만 딱 넣었더니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쫙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미지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면 이제 이 잼 수정을 가가지고 이 잼에 다시 잼스로 가서 잠깐만요. 이게 여기로 자꾸 들어가냐? 에라가 이건 에라인데. 여기로 가서 역사 전문 여기로 가시면 안 되고 여기 내 잼에서 잠깐만요. 고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갈게요. 내 잼에서 여기를 눌러서 이제 얘를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나가면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정하는 화면이 나와요. 여기 요 연필 다시 나가 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잼에 와서 현재 선생님들 역사 전문 스토리라고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로 가서 그러면 여기로 넘어오죠. 그럼 여기서 다시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잼의 페이지가 넘어와요. 그럼 여기서 쭉 내려가 보면 수정할 수 있게끔 연필과 공유가 있죠. 그럼 연필을 눌러서 요청사항에다가 이 요청사항으로 들어와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사항을 여기다가 이제 쓰셔도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요청사항을 이미지까지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여기다가 이제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미지 프롬프트 이렇게 나왔으면 결과값에 내용과 어울리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두 장 만드는데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줘 하고 프롬프트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한글로 설명해줘. 요거를 이제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넣고 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업데이트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적용이 됐고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이제 이게 적용이 돼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만들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PC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이게 요청사항 넣기가 좀 불편한데 PC에서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요 요청사항 넣을 때가 이제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팅 시작 딱 누르고 아니면 저장하기 전에 그냥 미리 보기로 가서 여기다가 다시 채팅창에 미리 보기로 먼저 해볼 수가 있어요. 저장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이번에 서희로 한번 넣어보죠. 서희 장군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미리 보기로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서희에 대한. 그럼 쭉 만들어 보고 마지막에 이미지 프롬프트를 넣어주는지 여기 나오네요. 이미지 프롬프트까지 넣으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 두 장도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두 장 나노 바나로 가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이미지까지 만들어 주는 거죠. 요런 기능까지 가능해서 이제 잘 나왔으니까 이때는 이제 시스템 시작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미지까지 만들어 주는 나노 바나나 이런 프롬프트까지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이 이제 이미지 중에 내용과 어울리는 것 중에 서해 장군과 소승령의 대결에 대한 이야기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준 거고 그 이 프롬프트 이야기는 이렇게 한글로 설명까지 해준 거고요. 두 번째는 강동 육주를 되찾은 고려군이 이제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요 프롬프트를 복사해 가지고 복사해서 한번 다른 채팅창에서 이제 새 채팅창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재미 아니고 이제 새 채팅창에서 이게 자꾸 에러가 나네요. 이게 이미지 생성하기로 가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이제 전송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그렇게 이야기는 나왔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나왔고 그러면 그 두 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나의 나만의 블로그에도 글을 쓰셔도 되는 거고 어떤 동화책처럼 만들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관한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승령과의 담판 여기 이미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기 내려가 보면 서해 장군에 대한 여기에 대한 프롬프트가 또 밑에 있었잖아요. 그럼 요거를 또 복사해서 요것도 어떻게 이미지가 나오는지 복사 그다음에 다시 나가서 여기다가 또 하나 넣는 거죠. 붙여넣기 또 하나. 그럼 이미지가 나오죠. 네. 잼은 지금 현재 동화 이야기, 역사 이야기 만드는 잼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잼으로 들어가셔서 요청 사항에다가 그 원하는 요청 사항을 이제 쓰시고 마술봉을 누르셔도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아주 리얼하게 나오죠.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이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식의 아주 리얼한 이미지가 잘 돌출이 안 됐는데 이 나노바나가 2가 되면서부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잼스를 가지고 우리 지금 서해 장군과 세종대왕 할 때는 없었죠. 그 이미지가 없었지만 서해 장군을 할 때는 지금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다 이제 서해 장군과 이 이야기로 썼지만 한번 가서 이 잼스로 가가지고 지금 잼스로 가서 다시 한번 여기 역사 전문 여기 스토리로 가서 한번 여기다가 써볼게요. 이천 농협을 한번 써볼게요. 과연 이천 농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지. 자, 이천 농협. 그러면 이천 농협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얘가 어떻게 풀어줄지. 자, 쭉 했고 쌀의 고장 이천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함께 이렇게 나오고 우리의 힘을 합쳐보자 해서 농협의 시작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맞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다음에 비료와 씨앗, 창고와 기계, 임금님도 반한 2,000쌀. 그 다음에 농협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미지 프롬프트 2개. 황금빛 들판에 웃고 있는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임금님께 진상하는 2,000쌀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홍보 이미지까지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천농협을 넣게 되면은 예. 언제 처음에 이제 설립이 돼서 네. 그거를 만약에 넣게 되면 그로 이천 농협에다가 쓰고 거기다 관련된 데이터를 같이 넣어주면 되죠. PDF 파일로 같이 넣어줘도 돼요. 역사를 네, 역사 이야기를 같이 여기 지금 썼던 여기에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첨부할 때 여기다가 수정할 때 여기다가 글씨를 이야기를 다시 추가로 넣어주셔도 돼요. 처음에 할 때. 그 자료를 PDF 파일 넣어서 첨부 파일을 참고해서 이천 농협에 대해서 써달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예 텍스트로 쫙 쓰셔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농협 자료를 여기다 같이 첨부해주면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이천 농협의 역사를 풀어주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 만든 거 한번 어떤 이미지가 나왔는지 한번 이것도 복사해서 한번 볼까요? 이천 농협이지만 이렇게 해서 복사 다시 나가서 아까 이미지 만들었던 창으로 가서 이제 요 시간대부터가 이 재미나의 에러가 좀 많이 생깁니다. 요 시간대부터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쓰고 있는 시간대다 보니까 이 속도도 느려지고 가끔 가다가 에러 돌출도 간혹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나 한국사에 대해서는 알려달라고 했는데 예. 간단하게만 나오면 섞어버렸어. 써버렸어요. 자, 요런 이미지로 만들어줬잖아요. 이제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이춘동의 역사에서 쭉 가보면 다시 임금님께 진상하는 쌀에 대한 이미지 요렇게 복사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요것도 이제 만들어 보면 히스토리 역사가 나오겠죠. 만약에 이제 어떤 역사 사건을 넣어도 되겠죠. 이천에 이제 그 뭐에 저기가 우리가 뭐죠? 우리 저 구만리에 있는 그 구만리 대첩인가요? 이섭대첩이. 이섭대첩인가요? 이섭대첩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섭대첩을 얘가 설명을 어떻게 해주는지 그것도 볼 수 있겠죠. 여기 임금님께 진상하는 이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도 임금님이 있고 이쪽에도 임금님이 있네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약간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서해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한번 다시 잼으로 가서 역사 전문 이야기에다가 여기다가 이섭 대첩 이렇게 써면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텐 요 역사 이야기로 얘가 잘 자료를 써줍니다. 지금은 초등학생용으로 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 이 어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이들한테 좀 가깝게 친근한 그런 대화로 나누겠죠. 이렇게 사건의 전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에서 배울 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 바다 위에서 싸운 용맹한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지휘하는 장군님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근데 이서대첩이 지금 여기는 바다 앞에서 싸우는 좀 옛날 다른 이야기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서대첩이 여기 우리 얘기가 아니라 바다 쪽의 이야기로 지금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야기 한국의 역사가 좀 아직 이 구글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이서대첩 고려까지는 맞았는데 여기 이야기 이미지는 여기는 이제 틀려졌어요. 완전히 그죠? 네, 여기는 동해바다가 나오는 이야기로 나왔기 때문에 좀 틀려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다에서 싸웠던 이야기로 되어 있던 거라 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잼을 또 다른 걸 만들고 싶으면 잼에 들어가셔서 내 잼으로 가셔서 여기로 가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제 PC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PC 화면에서 선생님 이제 스마트폰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PC로 가시면 여기 잼을 누르면 여기 잼수 화면 있잖아요. 잼수 화면에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새 잼이 있습니다. 새 잼. 요 새 잼을 눌러서 여기서는 이제 작성하는 게 좀 편해요. 이렇게 여기 요청사항에다 이렇게 넣어서 여기 쓸 수 있는 화면이 크게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화면도 여기도 크게 나와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도 새 잼 요거 눌러서 이번에는 어떤 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내용을 만들고 싶은 잼이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져온 걸 한번 그냥 해볼까요? 제가 가져온 거를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가져온 동화작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동화작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 얘기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동화작가 이야기를
예, 동화 작가보다는 요 N행시가 더 낫겠다. N행시. 요 N행시를 한번 요거를 한번 좀 크게 화면을 띄울 테니까 요거를 한번 그 요청사항에다 요 내용을 한번 넣어보세요. 요거는 이제 만들어진 걸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요 복사 내용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요거를 텍스트로 가져오게끔 해볼게요. 구글 렌즈에서 카메라를 열어서 요거를 텍스트 선택 복사 해서 제가 제 카톡 창에다 넣어서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를 한번 구글 렌즈로 요거 찍으시면 텍스트 가져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빠르게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보시고 자, 요거 화면 이제 닫을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가도 되고 이제 PC로 제가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PC로 이렇게 넘어간 거를 제가 제 카톡에 가서 컨트롤 C 눌러서 요거를 요청사항에 넣어볼게요. 요청사항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N행시의 장인 이렇게 넣고 얘가 이제 페르소나가 아까 보여줬을 때 이제 분위기 어떤 이 분위기를 쓸 건가 이렇게 3가지 버전을 얘가 제공을 해주고요. 글씨를 넣어도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 오른쪽에 나왔죠. 여기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이거는 이제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만들어 놓은 거를 마술봉을 눌러도 되고요. 설명사항에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요거 설명을 넣게 되면 만약에 요 설명 여기에 있던 내용들을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요런 거 요걸 하나 이제 넣어주셔도 되겠죠. 아니면 요거를 넣어도 되고 요거를 설명사항에 만약에 넣게 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넣게 되면 자 여기 제목 밑에 요 주제가 나옵니다. 제목 밑에.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면 엔터 딱 누르면 얘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주죠. 그래서 글자 속에 생명을 부르는 장인이다고 얘기하고 어떤 단어로 시작해 볼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N행시 원하는 단어 묶인 버전, 로맨틱한 버전, 응원 버전 만약에 응원 버전으로 해달라고 해볼게요. 응원 버전 누르고 엔터. 그러면 얘가 이제 응원 버전으로 어떤 글을 써달라고 할까요? 라서 이렇게 감상 버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얘가 쓸 수가 있습니다. 내일로 지어본 이제 단어. 아니면 여기다가 이천농협 써볼까요? 이천농협. 자, 이천농협의 사행시의 응원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천농협의 든든한 동반자 버전 이토록 열심히 달려온 당신의 땀방울을 압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는 그 열정을 응원해요. 농익은 열매가 가지를 들이우는 결실의 계절처럼 협력하며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이렇게 글을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게끔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써주면 이런 사행시, 삼행시, N행시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기 이제 따뜻한 위로 버전, 감성 버전은 이슬 머금은 돼지처럼 당신의 마음도 촉촉해지기를 천 개의 햇살에 당신의 창가를 비추기를
농사꾼의 정직한 마음으로 당신의 꿈을 함께 가꾸게. 그다음에 협력의 손길로 더 맑은 내일을 우리 같이 만들어요. 이제 마음에 드시면 이 상태에서 저장 누르는 거예요. 미리 보기 해봤으니까 저장 누르면 얘가 이제 채팅을 하게끔 만들어졌죠. 세팅 시작 눌러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N행시의 장인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 성함을 써도 되겠죠.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제 이름을 넣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나오겠죠. 어떤 단어로 처음에는 원래 이제 엔터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버전을 넣게 되게끔 이제 순서가 돼 있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럼 웃긴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웃긴 버전으로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웃긴 버전에 얘는 이제 삼겹살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햄버거 한번 쳐볼게. 햄버거에 얘가 글을 써주겠죠. 자, 한번 보세요. 자기 객관형 해가지고 햄버거 세트 하나만 먹으면 배부르겠지. 버거 보여도 사실 난 다 먹을 수 있어. 거울 속에 내가 2개가 될 때까지. 예. 이런 식으로 3가지 내용으로 글을 써주는 이런 NNC 제임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재밌게. 그럼 이제 선생님들도 여러분 이제 제임스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겠죠? 예, 이렇게 해서 나만의 챗봇을 만들어서 업무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런 재미있는 어떤 그 오락형으로도 NNC 장인 같은 걸 만드셔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동화책도 역사 이야기 동화책도 만들어 봤는데 아까 이거 NNC 장인은 제가 프롬프트를 쫙 만들어진 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역사 이야기 할 때는 어땠어요? 역사 이야기는 그냥 요청사항에서 간단한 한 2-3줄 정도만 넣고 마술봉을 딱 클릭했더니 얘가 지침을 쫙 만들어줬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미나이에다가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아예 하는 거예요. 지침을 아예. 그러면 이제 어떤 지침이냐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명언 카드 한번 해볼까요? 사용자가 주제를 입력하거나 이미지를 업로드 했을 때 내용을 분석해서 명언 카드를 생성하는 제임스 지침을 만들어줘. 이미지에 명언 글이 캘리그래피 스타일로 합성되어야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제임스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주고 명언 카드를 생성하는 제임스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제임스 지침을 만들어줘. 생성된 이미지에는 명언 글이 캘리그래피 스타일로 합성되어야 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영어 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비율은 무조건 1:1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비율은 무조건 1: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얘한테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제임스 지침을 생성기 지침을 쭉 만들어 주는 거예요. 페르소나는 이제 사용자가 주제나 이미지를 분석해서 깊은 올리미지는 명언을 만들어 주고
이를 아름다운 캘리그라피 스타일의 이미지를 제작하는 예술적인 AI 가이드입니다. 행동 지침 프로세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타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규칙도 나오고요. 예외 없이 무조건 1대1이다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침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는 요거는 예시 프로부트가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전체 복사 눌러서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 이제 잼스로 가셔서 자 이제 인터넷 속도까지 이제 얘가 느려지네요. 쭉 내려가서 새 잼을 눌러서 여기다가 요청사항에다가 지금 복사해온 거를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거 있죠. 여기 예시 같은 거, 예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우는 거죠. 요거는 지우고 그 다음에 쭉 올려봐서 제목 가지고 와야 되겠죠. 제목 명언 생성 카드기 생성기 명언 카드 생성기 캘리 마스터 요거를 잼에 넣은 거죠. 넣고 그 다음에 설명란을 좀 넣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제 요 설명란을 명언 카드 생성 전문가인 캘리 마스터 요렇게 요것만 쓰죠. 요거를 이제 설명란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설명란에 이제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요렇게 해놓고 바로 저장하고 해줘도 되고 여기다가 선생님 주제를 넣어도 되는 거죠. 여기다가 자기 개발 넣고 엔터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명언 카드를 만들어 주겠죠. 명언 카드. 이제 한참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명언 카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이미지만 갖다 넣든지 내가 찍은 사진을 올리든지 아니면 주제를 넣든지 하면은 자동으로 명언 카드를 뚝딱 만들어주는 나만의 챗봇을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나왔어요. 여기도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미지하고 했지. 1대1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얘가 알아서 해줬습니다. 쫙 해서 그러면 이걸 이제 만들어졌으면 저장 누르는 거죠. 저랑 채팅 시작.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명언 카드 이제 캘리 마스터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넣어도 되겠죠.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면 파일 업로드로 제 창에 있는 만약에 요걸 한번 그냥 넣어볼게요. 요걸 넣고 엔터 쳐볼게요. 아까 거기서 만들어줬는데 여기서 또 지침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예, 이렇게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캔바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침 그 다음에 이렇게 동화 작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구글 제미나이의 잼스는 이렇게 페르소나로 이제 작업을 지정을 해주고 관련된 정보와 형식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시문을 최적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들었던 건 우리 클래식 잼이에요. 클래식 잼이고 슈퍼 잼스라는 게 있습니다. 슈퍼 잼스는 바이브 코딩처럼 만들어주는 잼스 기능을 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딩처럼 만들어주는 이런 잼스가 슈퍼 잼스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잼스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퍼 잼스는 이제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잼스로 들어왔었잖아요. 잼스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구글 여기에 여기 AI 앱 빌드를 하라고 하잖아요.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슈퍼잼스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슈퍼잼스 형태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예제로 되어 있고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슈퍼잼스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능으로 갑니다. 이렇게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나만의 잼스를 만들어서 일을 업무적인 거,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취미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잼스로 반복적인 일들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게 잼스고요. 구글 제미나이에는 잼스가 있다면 챗 GPT에는 지피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피터스도 마찬가지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만의 잼스로 업무 생산성이나 다양한 일들을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구글 제미나이의 잼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어떠세요? 해보니까 좀 놀랍나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번 시간 조금 일찍 쉬고 끝나는 시간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노동부에서 5월달이나 6월달에 그 설문조사 전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설문조사를 좀 잘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잠시 쉴게요. 자, 아까 이 만들었던 명언 카드가 이렇게 주제만 넣어도 이제 알아서 이 글을 써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 글을 써도 되겠죠. 이제 글을 써서 넣어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주제만 넣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만 넣어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만들어지는 게 좀 선찬다. 그러면 아까처럼 잼스로 가셔서 수정 하시면 되겠죠. 이게 제목 수정하시는 걸로 해서, 타입, 좀 연필을 눌러가지고, 그 원하는 스타일대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 뜨는 게 좀 늦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연필 있잖아요, 연필을 눌러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대로 수정하시면 다시, 새로 저장하시면 또 새로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었다고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하는 기능이 생겨가지고, 이 명언카드 생성기를 남들도 쓸 수 있게끔, 이걸 공유해서 하게 되면, 이 카드 생성기에서 남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공유해서. 그럼 가족들한테, 동료들한테, 지인들한테 보내가지고 너도 써봐 해서 공유하기를 눌러서 보내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같이 만들었던 역사 전문 스토리라든지 N행시의 장인이라든지 명언카드 생성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잼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는 무슨 거를 할 거냐면 조금 내려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트북 LM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노트북 LM이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노트북 LM 이거 상당한 이걸 한번 알게 되신 분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 노트북 LM을 진짜 AI 활용 도구로 엄청나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LM이 뭔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노트북 LM은 정보 과부하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AI 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비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이 슬라이드도 노트북 LM에서 만든 거예요. 이 슬라이드도 이렇게 클레이 디자인으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는데 이 디자인은 제가 이제 잼스로 별도로 프롬프트를 만들게끔 해가지고 잼스를 이제 이 디자인 프롬프트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 LM은 쌓여만 가는 자료들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뭐 수십 편의 PDF 논문이라든지 1시간짜리 유튜브 강의라든지 뭐 1시간뿐만 아니라 그 한 3시간짜리 유튜브 강의라든지 이 복잡한 시장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전국 농협이 지향하는 2026년도에 대한 어떤 시장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참고를 해서 2000농협이 지향하는 어떤 보고서 2026년도 비전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면 이제 그런 자료를 찾아서 농협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지침을 만들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정리해야 할 정보는 넘쳐나지만 우리의 시간과 인지 능력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해결책이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거. 뭐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어떤 자료 정리도 해봐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그다음 어떤 이벤트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이 노트북 LM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첫 시간에 노트북 LM이 뭔지 잠시 안내를 해드렸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생성형 AI에서는 환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줄어들긴 했어도 어쨌든 딥 리서치가 아닌 이상에는 출처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출처 확인을.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얘기한 얘기인지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할 때도 아까 이섭 대첩을 했을 때도 조금 이야기가 다르게 나온 것처럼 그런 환각 증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노트북 LM은 내가 올린 자료 안에서만 답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올린 자료. 그러니까 내가 올린 자료 안에서만 답을 하다 보니까 환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할루레이션이 없고 그래서 나만의 맞춤형 전문가로 재탄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LM은 인터넷 전체를 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업로드한 소스 자료 내에서만 정답을 찾고 분석하고 거짓 없는 100% 신뢰 가능성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정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되고 확실한 정보에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출처를 얘가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출처까지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 5단계 워크플로우로 보게 되면 이 노트북 생성을 시켜서 그 다음에 소스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소스는 뭐 PDF 파일, 도큐멘트 파일, TXT, 그 다음에 뭐 링크, 그 다음에 음성 파일,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파일 이런 소스를 내가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소스를 찾아서 그 소스를 보고서 이 자료가 여기에 내가 이번에 쓸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까지 하고 나서 필요한 자료면 첨부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는 삭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 있고요. 그 안에서 채팅과 질문을 통해서 소스에 대한 답변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노트로 저장해서 다시 소스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노트로 저장된 내용을 내가 자료로 보고서 자료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으로 스튜디오 창이 있어서 그 스튜디오 창에서 여기 보이는 인포그래픽, 그 다음에 여기 테이프처럼 오디오, 동영상, 퀴즈, 그 다음에 뭐 인포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슬라이드까지 이 다양한 기능들을 스튜디오에서 변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노트북 LM에선 5개 단계로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쓰게 되는 거는 노트북 LM은 PC에서도 더 화면이 크기 때문에 더 위력을 발휘하지만 스마트폰 앱이 있어서 앱에서도 이동 중에 작성, 그 다음에 소스 출처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보시면 무료로는 최대 50개의 소스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무료는.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를 무료로 쓰시든지 아니면 노트북 LM도 별도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로그인을 해서 50개까지 소스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 소스는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PDF나 워드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 웹사이트인 URL로 가져올 수 있고 유튜브 동영상 링크도 가져올 수 있고 텍스트를 복사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 버전, 플러스 버전을 쓰시는 만약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 구글 AI를 프로 버전으로 쓰시는 분들은 최대 300개까지 소스를 불러올 수가 있다. 엄청난 양입니다. 300개까지 소스를 불러와서 해주는데 이 소스를 불러오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도 좀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양도 조금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작업 시간이 지금처럼 이 시간대에 작업을 하게 되면 많이 느려요. 많이 느립니다. 진짜 많이 느리고요. 오히려 낮 시간대, 오전 시간대나 낮 시간대에 작업을 하시면, 그래도 제법 빠른 속도로,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밤에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값을 나오는 속도, 스튜디오에서 변환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그 다음에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나중에 소스 변환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답변의 출처를 얘가 표시를 해줘서 주석을 달아줘요. 주석을. 그래서 이 소스는 어디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동영상은 몇 분 몇 초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가 팩트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투명성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AI가 생성한 답변의 인용 번호를 클릭하면 바로 원문 문서에 해당 위치로 이동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답변의 출처를 투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한 번으로 완성되는 스튜디오 툴킷, 뭐 보고서, 브리핑 문서 같은 거, 그다음에 학습 가이드, 뭐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 가이드, FAQ 질문 가이드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대표 시각화, 그다음에 오디오, 그다음에 동영상까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다른 거 없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이 스튜디오 툴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버튼 한 번으로 뚝딱 만들어지는 가이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 팟캐스트는 완벽하게 한국어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2명의 AI 호스트가 그 내 문서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핵심을 짚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뛰어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놀라울 정도로 AI가 대화를 너무 사람처럼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처럼 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데이터와 인포그래피, 슬라이드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도표, 수식을 포함한 기술 문서도 정교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한글이 좀 많이 깨졌는데 지금도 좀 깨지긴 하는데 여기 지금 깨지는 한글이 거의 없죠. 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처럼 한글이 예전보다는 많이 깨지는 게 좀 현상이 좀 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글씨에조차도 한글 써지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시각화를 만들 때 역할을 주고 그 다음에 목표를 주고 지침을 내리게 되면 좀 더 훨씬 더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결과물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레이 스타일의 디자인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시각 디자인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디자인들도 적용이 해주고 있고 이런 특별한 슬라이드 디자인이 아니어도 그 안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디자인들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있다. 뭐 이런 스타일이 프롬프트 치트키가 있는데 뭐 어떤 핵심 지표를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어떤 객관적인 뭐 리포트를 해달라. 그다음에 비유와 일러스트 중심의 어떤 설명을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카드 뉴스 및 이런 자료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해달라. 뭐 이런 스타일의 프롬프트 치트키를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논문을 동시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십 편의 논문 속에 흩어진 연구 방법론을 결론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노트북에 모두 업로드해서 각 논문의 핵심 주장과 연구 방법, 결론을 표로 정리해줘라고 하면 얘가 뚜두두둑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이거를 학습 가이드로 만들어줘 하면 학습 가이드로도 자동 뚝딱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 하면 한눈에 쑥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인, 우리 이제 2,000명의 여러분들 직장인이니까 직장인들의 시장 리포트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2025년 1년간의 주간 회의록과 분기별의 200페이지짜리 재무 보고서를 내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PDF 파일이나 어떤 뭐 문서 파일이 있다면 이걸 여기다가 싹 갖다 넣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기 쉽게 쫙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1년간 반복 언급된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손익 계산도로 만들어줘 정리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다가 임원 보고용 윗분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요약 브리핑 문서 뭐 구글 시트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뚝딱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노트북 LM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딥 리서치 기능으로 일반적인 리서치도 가능하지만 얘도 딥 리서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찾아올 때 딥 리서치로 찾아오면 더 깊이 있게 찾아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조금 이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이런 소스를 가져오는 예부 지식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체적으로는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스를 딥 리서치 기능으로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찾아올 수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이런 보안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보안 체크.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밀 유지가 필요한 데이터는 절대 공유하지 않게끔 이런 공유하기를 보안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태계 AI 생태계에 보면 노트북 LM 이런 식으로 뭐 라이브 위키에 노트북 LM으로 캐렛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쫙쫙 연결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나에게 맞는 AI 툴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노트북 LM은 내 자료에 한정되어 있고 환각 위험이 없고 심도 깊은 리서치에 최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오는 거를 봤을 때는. 근데 가격은 이제 뭐 아까처럼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료 플랜이 있고요. 하루에는 소스는 50개까지, 그 다음에 일일 오디오 제작은 3개, 뭐 단단하게 제작하는데 충분하고요. 근데 이제 유료 버전에서는 노트북당 소스 300개, 그 다음에 일일 오디오를 만들 수 있는 게 20개, 그 이상으로 얘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50개 소스도 엄청난 양이지만 유료로 사용할 때는 300개까지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LM의 상당한 이 지침을 활용해서 만들면 엄청난 기능으로 지식을 원석으로 당신만의 무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무기가 바로 노트북 LM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거는 이제 인포그래픽을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된 디자인으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하게 팟캐스트 요약이라든지 자동 노트 기능이라든지 출처가 명확한 AI 채팅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으로 노트북 LM을 쓸 수 있다. 노트북 LM을 쓸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PC에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지만 이제 화면 크게 볼 수 있게끔 이제 스마트폰에서 아닌 PC에서 노트북 LM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LM은 역시 이것도 구글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AI 사이트고요. 만약에 이제 이걸 들어오게 되면 평상시 일반적으로 이제 구글 창에서 선생님들이 노트북 LM을 치시면 됩니다. 노트북 LM을 치시면 되고요. 그러면 최상단에 노트북 LM이 뜰 거예요. 이렇게 뜨고요. 스마트폰에서는 얘가 연결이 또 끊어졌네요. 자, 스마트폰을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서 노트북 LM 사용하기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했고요. 요게 이제 메인 화면에 이제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요 추천 노트북과 최근 새 노트 요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쓴 것들을 가지고 뭐 샘플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두 보기 누르면 이렇게 주택 구매 가이드, 종합 가이드, 그 다음에 슈퍼 AJ 비밀, 디지털 시대의 자녀 양육권에
관한 조언 이런 걸 누르게 되면 얘가 소스를 21개를 가져온 거죠. 이게 21개를 가져와서 이 소스 출처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 소스에 대한 이 출처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나왔다는 게 다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전체 선택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이 메모 나오고 나서 추가 질문을 얘가 AI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것만 눌러도 메모 정리가 되는 거죠. 아이의 수면 교육을 위해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걸 딱 누르면 여기 21개의 소스를 분석을 해서 얘가 이제 데이터를 쭉 답을 해주는 거죠. 예, 답을 해주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이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 스튜디오가 여기 이제 다 만들어진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브리핑 문서, 그 다음에 슬라이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디오,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있고 FAQ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쭉 해주는데 이 문장에 보시면 이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를 누르게 되면 아 이거는 1번 문서에서 가지고 왔고 소스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how to child sleep 여기 보면 여기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얘가 이제 자료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위에 스튜디오 메뉴들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이 소스로 만들어진 이 데이터들이에요. 이 데이터들이 소스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고 그 다음에 오디오를 누르게 되면 오디오가 나오죠. You know that constant hum. 이제 영어니까 지금 영문만 나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노트북 제 노트북에서 한번 만든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잼스 맞춤형 가이드를 만들었는데 여기 만들게 되면 여기 이제 제가 이제 PDF 파일을 이제 만들어 온 거죠. 제미나이에서 만들어 온 거고요. 이 만들어 온 거를 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9개의 스튜디오 이 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제미나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인포 가이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인포그래픽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이거는 제가 프롬프트를 별도로 넣은 거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오디오를 만들고 싶으면 요 첫 번째 요 소스 하나만 가지고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살표가 있는 거는 뭐 안에 메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오디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할 거냐, 요약을 할 거냐, 뭐 비평을 할 거냐, 토론을 할 거냐. 그러면 토론을 누르게 되면 두 호스트가 진행하는 사려 깊은 토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면 이거에 대한 잼스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할 거냐, 아니면 학생 대상 설명을 할 거냐, 구조적 대화 방식을 할 거냐. 요거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방식대로 얘가 AI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디오를. 이 소스 하나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소스 한 개라고 이제 뜹니다.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보게 되면 마인드맵이 무엇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금방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영상도 만들어지고 슬라이드도 만들어지는데 이 슬라이드를 누르게 되면 자세한 자료냐 발표자 슬라이드냐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뚝딱 만들면 얘가 그냥 AI가 랜덤하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내가 슬라이드엔 자료를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이나 어떤 청중 누가 들을 거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데 그냥 생성 누르셔도 기본적인 슬라이드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슬라이드의 양은 15장, 최대 15장까지 만들어 주는 겁니다. 15장. 자, 마인드맵이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마인드맵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구글 제미나이 잼에 대한 완벽 가이드 잼을 누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제작 3단계 프로세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소스 그 다음에 실전 사용 그 다음에 how to 뭐 이렇게 최적화 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인드맵에 나왔던 이 내용들 각각의 이 제목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게 질문자로 넘어갑니다. 질문지로.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면 3단계 프로세스의 스텝 1 요걸 클릭을 딱 하게 되면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얘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번에 대한 스텝 1에 대한 설명을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소스 안에서 얘가 찾아주는 거예요. 뭐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요 이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제 만들고 있고 오디오도 만들고 있고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도 요 들어오게 되면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런 스타일이 나왔어요. 시각적 스타일이. 그래서 옆으로 쭉 가면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레고, 블록 같은 거, 클레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에디토리얼, 그 다음에 안내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 한번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눌러보고 그 다음에 생성 누르면 이거 역시 이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얘가 이제 생성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잡아놓고 이 노트북 LM을 빠져나오셔도 상관없어요. 빠져나오도 만들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고서로 들어가면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런 가이드가 있어요. 브리핑을 할 거냐, 학습 가이드로 할 거냐, 블로그 게시글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화살표가 있다라는 거는 거기 안에 다른 메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요거 이제 생성되는 동안에 스마트폰 화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 지금 연결이 안 되는데 일단은 요 동안에 지금 아직까지 이제 만들고 있어요. 얘가 만들고 있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대는 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인포그래픽 나왔어요. 요 한번 볼게요. 인포그래픽.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스타일을 이렇게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만들어줬죠. 이런 식의 그림으로 얘가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도 많이 안 깨지고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줬던 거는 이제 블록 형태였는데 이건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준 거죠. 뭐 이걸 한번 만들었으면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걸 다시 눌러서 이번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아니라 이거 클레이로 하고 싶다. 아니면 안내형인 요런 그리드 요런 형태로 하고 싶다. 클릭을 하고 다시 생성하면 또 요 스타일대로 또 생성을 해줍니다.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이 카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런 플래시 카드로 뒤집어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래시 카드도 제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퀴즈 같은 것도 문제를 내서 10문항 정도 이렇게 퀴즈를 문제를 내줍니다. 여기 플래시카드하고 비슷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퀴즈 형태고 요거는 플래시카드로 뒤집어서 답을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얘는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거를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한번 가보면 여기서 이제 구글 렌즈 사용법에 대한 거를 소스를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소스를 가져왔냐면 여기 소스 추가를 누르게 되면 소스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구글 렌즈라고 검색을 한 거죠. 구글 렌즈. 그러면 구글 렌즈를 가져옵니다. 지금 새 창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새 노트로 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소스로. 어떤 걸 하냐면 여기다가 이천농협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천농협을 해서 여기 리서치가 이제 빠르게 리서치를 할 거냐 딥 리서치 할 거냐 이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천농협을 그냥 패스트 리서치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얘가 이제 웹에서 이천농협이 들어간 자료를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얘가 찾아옵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자료를 찾아옵니다. 웹사이트 좋아. 그래서 이제 이천농협에 대한 자료를 현재 7개를 이제 찾아왔어요. 7개를. 그래서 요 소스를 딱 누르면 7개에 대한 자료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채용 공고 얘기도 있고. 그럼 이 내용이 맞느냐? 그러면 한번 요 링크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제27회 이천농협 그다음에 엊그저께 뉴스네요. 요렇게 해서 저기 요렇게 전달한 내용들 에 대해서 이천농협 요 내용이 기사가 맞는 그럼 요 기사 맞는 내용이네요. 요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천농협이 여성조합원과의 도농협동 교류 활동 실시 요것도 한번 눌러보면
요거에 대한 기사가 나오겠죠. 이렇게 기사가 나오겠죠. 요것도 이제 맞는 거고, 요런 기사들을 다 찾아왔어요. 쭉 찾아보고 이 맞는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죠. 이 내용이 맞는 건지 그 클릭을 눌러서 요거는 지금 다운로드 받는 자료다 보니까 이건 뺄게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 농업 신문 요것도 눌러보면 신문으로 가죠. 이렇게 요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요것도 빼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빼고 이렇게 체크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가져오기 누르면 이제 이 소스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 링크에 있는 자료들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요 7개의 소스를 총 7개인데 7개 소스를 가져오면 여기에 이제 그 첫 번째 메모 요약된 게 여기에 보여집니다. 메모 요약된 게. 자, 이 소스가 이제 찾아주는 걸 보고요. 이제 아까 했던 이제 노트북 다른 걸 한번 그러니까 하고 있던 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우리 제작 이제 얼마큼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만들고 있는데 이제 플래시카드 나왔네요. 자, 플래시카드 나온 걸 한번 볼게요. 여기 켜보면 구글 제미나이 제임스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눌러보는 거죠. 이제 물어보고 대답을 나오면 이렇게 누르면 답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누르고 총 60장의 플래시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답이 나오고 그래서 맞으면 이제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플래시카드가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퀴즈 여기 플래시카드 나왔고 인포그래픽이 나왔고 여기 나왔네요. 이제 여기 오디오 팟캐스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거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 천재를 고용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 아주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이 그 천재를 좁은 칸막이 책상에 딱 앉혀두고 15분짜리의 평생 팟캐스트를 영문법 만들어준 교정만 거고요. 하도록 이 문제가 후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는 토론 형식으로 현재 만들어진 거죠. 토론 형식으로.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 현재 이제 슬라이드도 만들어졌어요. 슬라이드도 만들어졌는데 이거 클릭해 볼게요. 제가 만들었던 슬라이드와 다르게 지금 여기는 요런 스타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 한번 보면 요것도 깔끔하죠. 네. 거기 있는 데이터로 자동적으로 얘가 만들어 준 건데 여기 있는 슬라이드만 가지고도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캔바나 이런 데서 만들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작업했던 PDF 파일 가지고 이런 식의 슬라이드를 생성을 해준 거죠. 총 13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줬네요. 얘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페이지별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을 들어가서 이 페이지에 맞는 단어가 틀렸다든지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자료, 이 페이지를 수정을 하는데 이 페이지에 그 다음에 새로운 버전으로 얘가 탄생을 해요. 새로운 버전으로. 그래서 수정도 각각 슬라이드별로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천농협 다 나왔습니다. 이천농협이라고 했는데 이제 농업정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상단에 왼쪽에 있는 게 제목이에요. 그럼 여기에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 제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천농협정보와 농업조합원 가입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앞에다가 2026이라고 치고 엔터를 딱 치면 여기 2026이 들어가요. 그럼 이 소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소스를 쭉 내려보면 농협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3개의 질문을 던져요. 그럼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여기 있는 답을. 이제 답을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얘가 지금 너무 안 해줘서 언제 듣네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나왔죠. 첫 번째 농협조합 여기 이게 접촉불량이네요. 지금 보니까 농협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쭉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상태로 쭉 내려가 보면 이제 메모의 저장이라고 누르면 여기로 메모가 들어옵니다. 이 메모의 저장. 그러면 여기로 메모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점점점 3개를 눌러서 이 자료를 나는 다시 소스로 보낼 수도 있고요. 이 자료를 도큐멘터리나 시트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로 워드로도 보낼 수 있고 소스로도 보낼 수 있고요. 이렇게 소스로 변하면 여기로 이제 소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로 맨 밑에 소스로 새로 이 제목의 농협조합원 가입 조건에 대한 소스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죠. 농업 가입 자격 주요 혜택 가이드 여기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왼쪽에 점점점 누르면 소스를 삭제할 수 있고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름을 바꾸면 내가 자료가 소스가 많을 경우에는 찾기 힘드니까 여기 소스를 이름 바꾸기 위해서 맨 앞에다가 느낌표를 넣어주면 맨 위로 올라갑니다. 맨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얘가 바꿀 때마다 바로 위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이게 올라가지 않을 때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느낌표 있는 게 맨 위로 올라가요. 소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오디오 퓨리브로 눌러서 어떻게 만들 거냐 요약을 해줄 건지 비평을 할 건지 토론을 할 건지 심층 분석을 할 건지 요걸 눌러서 생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런 9개의 자료 지금 나온 것 중에 너무 기니까 요 가입 자격 및 주요 혜택 가이드 요거 한 장만 가지고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레이 스타일 디자인으로 슬라이드 5장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여기다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받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소스 요거 하나잖아요. 요 하나에 대한 자료로만 어디 갔다? 빠져나왔네요. 다시 이천농협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소스 이 느낌표 들어간 요 소스로 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요렇게 프로페셔널 걸 클릭을 해서 만들어 주면 뭐 내려가서 여기도 이제 설명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넣어줄 수 있는데 생성 누르면 인포그래픽은 예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뭐 특별히 프롬프트를 넣지 않아도 잘 만들어 줍니다. 요렇게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이게 보시면 스마트폰은 노트북 LM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해요. 앱이 있어서. 그래서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처음에 이제 로그인 하시게 된 상태로 나오고 내가 만든 자료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된 것들이 있고 제목 있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 각각의 내가 만들었던 제목들을 찾아서 PT 여기 최근에 만들었던 거 지금 2000농협 거 보시게 되면 농협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채팅창이 있고 소스창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창으로 클릭을 하면서 넘어가고 스튜디오를 누르게 되면 여기 요게 기능들을 현재 앱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6개밖에 안 보이고 아까 PC에서는 총 9개의 스튜디오 툴킷이 있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여기서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동 중에도 자료를 딥 리서치 해가지고 소스 추가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지금은 이천 농협 정보에 대한 가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스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소스를 가져온 거고, 그럼 새로운 거를 또 만들면 유튜브 링크 같은 거,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 그 다음에 복사된 텍스트,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유튜브 링크를 가져온 걸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요런 BO3 요 4월 5일날 제가 이제 다운받은 건데, 요걸 누르게 되면 유튜브 링크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설명을 쫙 얘가 편하게 무료로 영상 만드는 거를 구글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요 구글 비즈에 대한 비전과 유료 버전 차이가 있는가, 이걸 누르게 되면 이거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클릭을 하게 되면 두 번째에 대한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 자료를 가지고 오른쪽 슬라이드, 이 스튜디오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빠르게 일단 해봤는데, 이 노트북 LM을 이제 가셔서 이 스마트폰이든 PC든 선생님들이 잘 선택을 해서 요약 정리는 기가 막히게 해주고요. 이제 이 창을 하나씩 들어가시면서, 이 창을 들어가시면서, 잠깐만요, 어디 갔어? 우리 농협계 어디 갔죠? 농협, 여기 농협계 여기 있어요. 이런 소스 정리되고, 그 다음에 질문지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위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위 내용을 참고해서 보고용 슬라이드 5장을 바로 만들지 말고 채팅창에 작성해줘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채팅창에 그러면 위 내용 소스와 위 내용을 참고해서 슬라이드 5장을 만들어 주는데요. 슬라이드 5장을 만들어 주는데 바로 만들면 여기 엔터 치면 바로 여기 슬라이드 이 자료를 만들어 버리는데, 만들지 말고 채팅창에 작성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채팅창에 얘가 슬라이드 5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만들어 준 슬라이드 5장을 보고서 이거 잘못됐네? 수정할 게 있네?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다시 메모로 만들어 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소스로 추가해도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슬라이드 1에 타이틀이 들어가고 2에는 조합원 가입 및 기본 자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3번에는 농업인에 대한 세부 인정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4번은 가입 절차 및 출자금 안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조합원의 주요 혜택을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복사해서 메모로 저장해도 되고요. 복사해도 되고, 요걸 가지고 슬라이드에다 복사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무조건 처음부터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지만, 한번 슬라이드를 이 채팅창에다가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데로 메모장으로 가져가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이 가져온 소스 안에서 이 자료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이 자료가 가져왔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 정보로 이 데이터, 보고서, 슬라이드, 인포그래픽, 뭐 퀴즈, 뭐 이런 마인드맵, 오디오, 이런 동영상들이 거짓 정보로 이 자료를 만들어 주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노트북 LM까지 오늘 구글 제미나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 다음에 나노 바나나 툴을 활용한 이미지 카드가 제작하는 방법, 응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에 들어있는 잼스에서 스토리북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스토리뿐만 아니라 잼스를 나만의 챗봇으로 만들 수 있는 잼스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약 정리, 그 다음에 슬라이드, PPT까지 만드는 이런 자료는 구글 노트북 LM까지 싹 다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는데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조금 힘들고 퇴근 시간 이후에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작업을 교육을 들으시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나름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때 노동부에서 전화 오는 거 잘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출석 체크 마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분 뒤에 출석 체크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